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박문성 위원님이 한 3일 동안 촬영 일정 때문에 영국으로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박문성 위원님이 없는 동안 제가 혼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없어서 좀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게 그래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매치 기간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이번 주말에 계속해서 열리고 있죠. 토트넘의 손흥민, 그리고 울버햄튼의 황희찬, 그리고 독일 무대에서 뛰는 이재성이나 정우영 선수까지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말에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 이번 라운드가 끝나갈 무렵에 마요르카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네, 화요일 새벽 5시 라요 바이에카노와 마요르카의 라리가 14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것이 아마도 유력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라운드를 마무리하는 매치로 이강인 선수의 경기, 또 마요르카의 경기를 좀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요 바이에카노와 마요르카의 경기에서 어떤 전술 포인트가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두 팀의 성적을 살펴보면 라요 바이에카노는 현재 라리가에서 6위입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는 13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 라요 바이에카노의 경기를 보면 라요 바이에카노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거나 바르셀로나를 만났던 경기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들에서도 밀리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심지어는 이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 경기가 이제 쿠만 감독의 경질에 이제 마지막 타격을 주었던 그런 경기가 되기도 했었죠. 이제 그만큼 라요 바이에카노는 이번 시즌 비교적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마요르카는 초반 3라운드까지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었었는데, 그 뒤부터 4라운드부터 지난 13라운드까지 10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번입니다. 초반 3라운드에서 2승 1무를 기록해놓고 이제 그 뒤에 10경기 동안 승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 마요르카는 현재 최근의 흐름이 승리가 너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에서 좀 승리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 승리가 이 8라운드에 있었던 레반테전 10월 2일에 있었던 경기인데, 근 한 달 동안 마요르카는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경기에서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교롭게도 이 마요르카가 이 3라운드까지 2승 1패를 기록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3라운드 이후에 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마요르카가 10경기 동안 지금 단 한 번의 승리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를 좀 승리로 가져가면서 이 마요르카에서의 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좀 경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경기가 될 텐데요. 일단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공격 라인을 살펴보면 좀 공격 라인에서의 득점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팀 내에서 최다 득점자가 다니 로드리게스, 바바, 니뇨, 이 세 선수가 2골씩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요르카의 입장에서는 좀 공격 라인에 득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강인 선수 또한 이적한 이후에 9경기 동안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도 좀 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생산해주고 할 수 있어야 마요르카의 좀 공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의 좀 공격력에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 쿠보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쿠보가 빠진 상황인데, 이 쿠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가 부족하다. 이것이 지금 마요르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선수가 다니 로드리게스도 오른쪽 측면에 나왔다가, 사실은 다니 로드리게스도 왼쪽 측면에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더 어울리는 선수라서 오른쪽 측면 자리에서 다니 로드리게스를 기용하는 이제 실험이 실패를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은디아예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었는데, 은디아예 또한 왼쪽 측면 공격수가 더 익숙한 선수라서 이 선수 또한 오른쪽에 기용하는 것이 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 선수가 안토니오 산체스인데요. 이 선수 또한 사실은 측면 자원이라기보단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에서 뛸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강인 선수와의 자리가 겹친다.
라는 것이 현재 마요르카의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왼쪽에 있는 다니 로드리게스 또한 측면에서도 뛸 수 있지만 다니 로드리게스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나가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좀 중앙으로 들어와서 좀 볼을 많이 만지면서 이 마요르카의 공격도 풀어주고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뛸 때 오른쪽에 안토니오 산체스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다니 로드리게스도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면서 이강인, 다니 로드리게스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 이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중앙에 뭉쳐있는 이런 형태가 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공격이 중앙에 너무 밀집해 있으면서 상대의 수비를 분산시켜주지 못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또 볼을 못 잡는 상황도 많아지고 하면서 마요르카의 좀 공격이 답답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경기였던 엘체전에서의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와 안토니오 산체스의 플레이한 위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제 그만큼 안토니오 산체스가 좀 측면으로 돌아나가기보다는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의 자리가 겹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결국에는 마요르카가 이강인과 또 다니 로드리게스 그리고 안토니오 산체스까지 이어지는 좀 중앙지향적인 선수들을 어떻게 좀 동선 관리를 해주느냐 이것이 이 마요르카에는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식해서인지 안토니오 산체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온 이후부터는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이강인 선수가 대표팀에서도 벤투 감독이 좀 요구하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만 있지 않고 좀 전방으로 공간을 찾아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들어가고 좀 상대 수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을 이 벤투 감독도 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다니 로드리게스 그리고 오른쪽에서 안토니오 산체스가 중앙으로 모여들다 보니까 마요르카의 루이스 가레샤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조금은 더 활동적인 역할을 부여하면서 상대 수비를 좀 끌고 움직여라 이런 역할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최근 경기들을 보면 굉장히 공간을 찾아서 많이 움직여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의 좀 문제점은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좀 중앙에서 볼을 받는 것에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갔을 때 좋은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타이밍이 조금 느리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서 좀 미치는 영향력들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만 보면 77분 동안 36번의 터치 횟수를 기록했는데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마요르카가 공격을 풀어나갔다기엔 이강인 선수의 좀 터치 횟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 로드리게스, 이강인, 안토니오 산체스까지 이 세 선수를 어떻게 좀 동선을 관리해 주느냐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이 마요르카 내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고 공격을 이제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 이것이 이번 경기에서 마요르카가 좀 찾아나가야 하는 공격 상황에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요르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공격 라인뿐만 아니라 수비 라인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마요르카가 수비 상황에서의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수비 라인의 실수로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선제골을 먼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렌시아전 같은 경우도 2대0이었다가 90분에 2골을 먹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끝난 경기도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수비가 굉장히 실수가 많고 또 불안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면에 지금 라요 바이에카노에는 팔카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카오가 지금 부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마요르카전에서는 경기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팔카오의 부상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요르카전도 출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 팔카오가 8경기에 나와서 5골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이게 더군다나 팔카오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팔카오가 전 경기에 풀타임을 출전하거나 아니면 선발로 나오는 경기보다는 교체 출전으로 10분에서 15분 뛰는 경기도 많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체로 나올 때마다 득점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라요 바이에카노가 이 바르셀로나를 만나서 승리했을 때 그 쿠만 감독이 경질된 경기에서 팔카오가 또 멋진 그런 침착한 득점을 만들어냈던 그런 기억도 이제 보여줬었는데 그만큼 팔카오의 이번 시즌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출장 시간을 부여받진 않았지만 득점을 매 경기 기록해주면서 67분당 한 골이라는 굉장히 높은 이제 득점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팔카오의 이 득점 감각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마요르카의 지금 수비 라인이 불안한 상황까지 겹쳐지니까 이번 경기에서 팔카오가 만약에 경기에 나오게 된다면 마요르카의 수비진이 어떻게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라요 바이카노의 팔카오에 더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알바로 가르시아나 팔카오 대신 사실 최전방 공격수의 주전이라고 할 수 있는 린디 은테카, 이 선수도 굉장히 이번 시즌 4골을 득점하면서 득점 감각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마요르카가 불안한 수비력을 좀 떨쳐내고 이 라요 바이카노의 좀 폼이 좋은 공격수들, 팔카오나 알바로 가르시아, 또 린디 은테카까지 이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요 바이카노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마요르카가 어떤 수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마요르카의 좀 숙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요르카가 최근 5경기에서 4무 1패로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마요르카에게 오랜만에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경기를 보는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